블록의 IT 트렌드를 읽답니다. 안녕하세요. 어느새 금요일 불금이 다가왔습니다. 한 주가 정말 빨리 흘러오고 정말 7월도 빨리 흘러갔네요. 다음 주는 벌써 7월달 마지막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길 바라고요. 아무쪼록 건강 조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이버가 실적 발표 컨퍼런스가 있었죠. 바로 어제 있었었는데 여기에서 제페토에 대한 확장 계획도 밝혔습니다. 매출이 좋았었거든요. 자, 어느새 제페토의 이용자가 글로벌 2억 명을 넘겼습니다. 야, 재책 메타버스 이미 시작된 미래, 이때 조사했었을 때만 해도 1억 명 정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확실하게 올라갔네요. 이에 따라서 매출 증가도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 삼성, 현대, 구찌, 디올 이런 것들하고 광고 제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수익이 70% 이상의 성장을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성장주죠. 또 분사시키지 않을까 하는데 분사했었죠, 네이버 제트로. 자, 네이버 컨퍼런스 확장 계획을 밝혔다라는 것들, 여기다가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바로 제페토에 로블록스와 같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미니 게임을 만들겠다, 이 선언이 예전에 나왔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로블록스는 그 안에서 스튜디오를 통해 미니 게임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죠. 제페토도 가능한데요? 아니요, 제페토는 아직까지 맵만 만들 수 있지 공식적인 공식 맵을 빼놓고는 게임 기능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이걸 허용하겠다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라이브 방송도 할 수 있고 애니메이션을 사용한 툴 콘서트, 노래방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참여형 플랫폼을 확장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밌을 것 같잖아요. 제페토의 가장 큰 단점이라면 그 안에서 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들, 상대방의 얼굴을 못 보는 건데 이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진 않고요. 대신에 목소리를 통해서 방송을, 궁금하네요. 자, 툴 콘서트 노래방들을 만들 수 있겠다. 네, 100명 이상이 모일 수 있는 콘서트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겁니다. 현재는 인원 제한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늘리는 거 지금 SKT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노래방은 꽤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아바타는 편견을 없애줘요. 본명 가왕 말고 아바타 가왕 해도 되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혹시 다른 방송사에 쓴다라면 제가 먼저 이야기했다는 거 꼭 한번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바타 노래방 괜찮은데요. 다만 문제가 될 거라고 보는 거, 더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제페토에서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는 게 2억 명의 인원이라고 하는 게요. 사실은 지속적으로 제페토를 이용하는 연령층이 10대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인력들은 저희와 같이 궁금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제일 많을 거기 때문에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 시장을. 그래서 기존의 원주민이라고 할 수 있는 10대들을 쫓아내는 게 될지, 아니면 모두를 응집시키는 힘이 될 수 있을지, 이거는 더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잘 나가는 회사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코인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 대한 접속 차단 이슈 이야기가 나와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바이낸스죠. 근데 여기에 대한 각국의 규제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국내에서도 관련된 이슈가 나온 겁니다. 이 바이낸스와 같은 곳이 국외에 있는 거래소인데,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한다면 9월 24일까지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슈가 된 건 3월 달에 개정이 됐던 특정금융정보법, 일명 특금법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신고를 하려고 할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최대 거래소인데 본사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걸 만든 사람이 이제 중국계이다, 이것만 알려져 있는 것들이죠. 그럼 제재는 가능하냐? 우리나라가 먼저 시작하는 거 아니냐? 이건 또 아닙니다. 지난 6월 달에 일본하고 영국에서는 이미 통보를 했었어요. 바이낸스한테 자국민을 상대로 서비스하지 말아라. 너네 거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 신고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거 아니냐? 우리 투자자들, 우리나라 사람들 보호하겠다, 먼저 시작했던 거예요. 게다가 바이낸스 도마에 올랐던 것 중에 하나, 5월 19일에 요즘에 폭락장이지 않았습니까, 코인이. 이때 1시간 정도 서버가 먹통이 됐어요. 자, 서버가 먹통이 됐다는 거는 팔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손해보게 생겼는데. 그래서 투자자들이 꽤 많은 손해를 봤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책임도 제대로 짚고 있지 않다 보니 손해를 본 사람들이 소송을 준비 중에 있는 겁니다. 이거와 더불어서요, 미국에서는 자금 세탁 및 탈세 혐의로 조사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내에서 나오는 이 코인 거래소에 대한 움직임이 어쩌면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서 좀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이 관점으로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바이낸스에 재산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옮겨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이걸 처음으로 했었어야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한번 논의 한번 해보고 싶네요. 여러분, NFT에 대한 얘기를 제가 조금 뜸을 들여서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이건 반드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훈민정음, 나란 말씀이 궁극에달아, 요게 NFT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해프닝으로 끝나는 거 아닐까요? 지난번에 이중섭의 황소 이런 건도 있었었잖아요. 아니에요. 왜냐면 이중섭의 황소라든지 그 건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을 갖고 있는 데에서 반대를 했었던 거거든요. 협의를 안 했었다. 근데 이거는 뭐냐? 일단 훈민정음 국보죠. 근데 이걸 누가 보유하고 있느냐? 훈민정음 해례본은 간송미술관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사적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재를 할 수는 없다 그래요. 그런데 몇 개나 만드느냐? 총 100개 NFT를 만듭니다. 그리고 개당 1억 원에 팔겠다 그랬어요. 100개 곱하기 1억 하면 100억 원이 돼요. 와, 돈 벌기 쉽네요. 이슈가 되는 거는 이게 국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보 이렇게 팔아도 되는 걸까요? 게다가 간송미술관은 왜 훈민정음을 NFT로 팔려고 하는 걸까요? 바로 자금난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하니까 또 겸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송미술관 지금 영업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코로나 또 터졌잖아요. 이제 이미지를 파는 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미지가 뭐 인터넷 뒤져보면 다 나오니까. 그런데 이거 그래도 국보잖아요.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거는 NFT가 또 하나의 사본이 돼버리는 겁니다. 제가 제 책 이미 시작된 미래에서는 뱅크시의 작품 머론을 예로 들었었죠. 오프라인에 있는 걸 불태워버리고서 디지털 원본만 남겼기 때문에 희소성을 인정받았었어요. 근데 훈민정음 해례본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원본은 그대로 내비두고 NFT를 통해서 또 하나의 원본을 만들어낸 셈이 됩니다.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100개예요. 이건 과연 값어치가 있을 것이냐? 궁금하기는 한데 값어치를 논하기 전에 일단 경매에 들어갔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사지 않고 외국 사람들이 산다라고 한다라면 일본에서 또 이걸 산다라고 한다라면 이건 또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NFT에 대해서 아직 시장도 법규도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빠르게 논의를 하고 촉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진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간송미술관의 사정을 봐야겠지만은 훈민정음의 NFT를 만드는 거 그럼 남대문도 만들 수 있겠네요.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한 정의가 좀 빨리 내려져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금요일 저녁에 들려드리는 NFT에 대한 일상 IT 훈민정음 NFT 이야기 드렸었고요. 바이낸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페톤 노래방에 대한 이야기 어쩌다 보니까 다 코인과 NFT에 대한 얘기 메타버스 이야기로 좀 처리됐네요. 세 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은 메타버스 라디오를 통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요. 그러면 다음 주 그리고 내일 다른 방송도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IT였습니다.